저희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라이브 방송 진행 시 알람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꼭 알람 설정을 해놓으세요.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경매 물건은 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신축 빌라 경매 물건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구의 경우 서초, 강남 등의 접근성이 뛰어나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꾸준히 증가되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량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준신축급의 빌라가 현재 9번이나 유찰되어서 감정가 대비 약 17%인 2,800만원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상 무한정으로 거의 미친듯이 떨어질 때는 약 3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중 첫 번째는 주거용 부동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할 정도의 치명적인 파손 및 하자가 존재할 때죠. 즉, 누수, 결로, 화재 등의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권리사항 하자는 즉 낙찰 후 부동산만 넘어오는 곳이 아닌 채무자의 빚도 과도하게 넘어오는 경우입니다.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문제도 야기할 수 있겠죠. 그 외 용도상의 문제, 입지적인 문제 등 다양한 사유로 아무리 저렴해도 낙찰을 못 받는 경매 물건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 오늘 경매 물건은 과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9번이나 유찰되었는지, 그리고 과연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인지 면밀하게 체크해보면서 수익성 여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입지적인 거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작은 캠으로 돌리면 이렇게 보이죠? 입지 잘 보이시죠? 자, 현재 동작구에 있는 현재 경매 물건지거든요. 서울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및 상도역이 근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에 대한 편의성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요. 그 외 초등학교, 중학교, 주민센터 등, 그리고 상도 도시업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가 구성되어 있어서 인프라의 조건도 우량한 편에 속하겠죠. 자, 여기서 로드뷰를 한번 보면서 입지의 물건지로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죠. 역세권 입지와 아파트 단지들이 안고 있어서 이렇게 버스 정류장도 보이시죠? 그리고 1, 2층 근생 건물로 된 상가 건물들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입지는 우량한 편에 속한다. 그렇죠? 대도로도 껴 있고요, 농협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자, 우리 물건지는 여기 이면도로로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면도로로 지나가야 됩니다. 자, 이면도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들어가면 다가구, 다세대 등이 혼재된 지역이다. 그럼 우리는 빨간 벽돌 이런 집인가? 이런 노후된 빌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 떨어졌겠지? 예상할 수 있지만 역시나 오늘도 반전처럼 이겁니다. 이 신축 빌라예요. 딱 봐도 준신축급의 컨디션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준공됐어요. 그래서 컨디션은 아주 신축급 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세대 빌라입니다. 자, 1층은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천만 원짜리 빌라를 사면 주차를 할 수 있다. 자, 건물의 구조는 철분 콘크리트 구조이며 마감은 석재 붙임 등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그 내부의 이미지는 어떤지 대장 옥션 이미지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현재 임대차 구성은 없고 공실로 보여지는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룸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고요. 보일러실이랑 화장실도 전부 다 내부 사진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서울에 1인 가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죠. 1인 가구가 막대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건지는 서초, 강남 등의 입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1인 가구들이 임대차 구성하기에는 큰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의 임대 수요는 충분히 충족할 걸로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현 경매 물건지 주변 이 빌라들의 시세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 장승배기역 근처였죠. 상도역 근처. 우리의 면적은 공급으로 따지면 약 12평, 13평으로 나눠집니다. 서비스 면적 포함해서요. 근데 우리는 그냥 면적 10평까지만 볼게요. 10평 안에 있는 물건들만. 그리고 거래 방식은 매매. 그리고 우리 사용 승인일은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준신축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9,800. 전용 면적은 8평짜리. 우리는 9평인데 얘는 8평이죠. 그리고 얘는 사용 승인일이 또 2015년도예요. 우리의 사용 승인일은 얼마였습니까? 몇 년도였습니까?
우리의 사용승인은 2018년도로 얘보다 더 우량합니다. 그래서 우량한데 얘는 3억대, 얘는 4억대, 얘는 엄청 비싸네요. 얘는 전용 면적이 9평대, 우리랑 비슷한데 실상 최소 2억 중후반대의 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매물건의 최저가는 2천만 원대. 그럼 우리는 한번 예상해 볼 수는 있겠죠. 막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막 미친 듯이 떨어졌거나, 혹은 건물을 주택 용도로 쓰지 못할 정도로 치명적인 하자가 있어서 떨어졌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9번이나 유찰돼서 2,800만 원까지 떨어졌는지, 권리상의 문제는 없는지 대장 옵션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에 사건 접수돼서 104970번째로 진행하는 경매 물건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해 있고요. 다원 CNI 1층 102호에 소재한 빌라 경매 물건입니다. 자, 대지권은 5.64평이고요. 서울의 땅 5.64평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은 9.37평, 공급으로 따지면 10평 넘어갑니다. 자, 임의 경매고요. 감정가 1억 7천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1억 7천에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죠? 1억 3천에도 안 샀고, 1억에도 안 샀어요. 8,700에도 안 샀습니다. 6,900에도 안 샀고요. 계속 떨어집니다. 미친 듯이 떨어지죠. 지금 현재 9번이나 떨어진 금액 2,800만 원대에 현재 이 빌라가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막대하게 떨어진 물건이죠. 자, 그러면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왜 이렇게 하락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권리상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등기부 현황상 권리사항을 좀 볼게요. 등기부 집합 현황, 2019년도 01월 23일에 설정된 전세권이 최초 설정된 권리입니다. 자, 전세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전세권자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려면 배당 요구를 했거나 혹은 경매에 신청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말소기준 권리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세권자가 보니까 임의 경매 신청권자가 임땡모 씨로 전세권자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한 걸로 간주, 선순위 전세권자가 말소기준 권리로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즉, 등기부에 설정된 권리 중 인수하는 권리는 단 1도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만약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했거나 경매 신청을 넣지 않았다면 선순위 전세권자는 말소기준 권리가 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임차인의 권리 분석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임차인 권리 분석 보니까 임땡무 씨,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전입일이 빠르게 같이 설정되어 있어요.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도 1월 23일인데 선순위 전세권자의 전입일은 2019년도 1월 8일입니다. 빨리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뭐예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말소기준 권리라며요. 그럼 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차인도 동일한 사람이니까 이 전세권자가 사라지면 임차인의 권리도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깨끗한 부동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입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간혹 입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영영 볼 수 없는 그런 분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큰일 날 수 있어요. 자, 선순위 전세권자는 두 가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물권의 힘이에요. 등기부에 기재되는 힘이 물권이라고 합니다. 선순위 전세권자는 등기부에 기재되면서 물권의 힘을 성질을 받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 권리를 인수해서 낙찰자가 선순위 전세권자의 권리에 대한 부담을 다 지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해당 임차인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입을 안 했다면 이 부동산은 깨끗한 부동산이 될 수도 있었어요. 전입을 안 했다면 물권의 힘을 적용받아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임의 경매 신청을 했으니까 배당을 다 받던지 못 받던지 그냥 소멸해서 2천만 원의 빌라를 사서 시세대로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입을 하는 순간 이 선순위 전세권자는 채권의 힘, 대항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권의 힘은 전세권은 소멸하는 게 맞아요. 이게 다 소멸하는데 전입이 빠르다 보니까 채권의 힘, 대항력을 유지받아서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 가지 힘이 있다고 했죠.
전세권의 힘은 배당력에 있기 때문에 소멸합니다. 하지만 전입이 빠르면 대항력을 유지받을 수 있어요. 이 대항력의 힘을 따라서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전액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약간 복잡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경매의 인이라면. 선순위 전세권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순위의 전세권자가 전입도 빠르면 물권의 힘과 채권의 힘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근데 배당력으로 하면 선순위 전세권자는 힘을 없어져서 소멸하지만 채권의 힘, 전입이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을 유지받아서 낙찰자에게 미배당 보증금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1억 7,800은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최저가 2,800이었죠. 2,800의 낙찰을 받아도 시세가 3억대니까 1억 7,800 인수해도 총 그냥 인수한다면 1억 7,800에 사시는 겁니다. 그냥 1억 7,800에 사는 거야. 3억짜리 빌라를 1억 7,800에 산다. 상당히 매력 있어 보이죠. 2,800에 낙찰 받습니다. 2,800에 낙찰 받으면 그냥 내 종잣돈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사고 이 전세권자는 미배당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약 한 1억 5천 정도를 미배당 보증 받겠죠? 그럼 전세권자를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 맞춰서 돌려주겠다고. 이 지역 빌라 최소 제 생각에는 1억 5천 이상은 할 겁니다. 그러면 무피로 소유할 수도 있어요. 시세보다 싸게 사기도 하고. 이렇게 경매로 갭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경매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진짜 이 시나리오대로 해서 약 1억의 단기 차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경매 물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경매 물건의 하자가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 및 임차인만 있는 게 아니라요. 큰 하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건축물 대장 옵션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볼게요. 자,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소로.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죠. 뭐야, 대항력도 그런데 전세권도 선순위 전세권도 그렇고 대항력도 그렇고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사무소로 되어 있어요.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자, 그 용도가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자, 통상 빌라를 혹은 뭐 다세대든 다가구든 신축할 때 요즘에는 주차장법이 강화돼서 주택 하나당 방개수 하나당 주차장 하나씩을 확보해야 합니다. 근데 서울의 땅은 한정적이죠. 건축주는 방개수를 최대한 많이 뽑아야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주차장을 다 뽑다 보니까 사실상 주차장을 만들지 못해. 땅이 제한은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1층과 2층에다가 어쩔 수 없이 건축물 대장상 용도를 주택이 아닌 근생시설로 비중을 차지하게 용도를 놓게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0.5대 혹은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1, 2층의 근생비용을 비중해서 최대한 방개수를 많이 뽑게 됩니다. 자, 이 근생빌라의 단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전세입자를 맞추면 전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아니 왜 근생시설로 되어 있는데 주택으로 쓰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냐, 안 해주겠다,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막아놨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는 지금 적발 안 됐습니다. 여기에 노란 딱지로 이렇게 적발 안 됐는데 근생시설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택으로 쓴다면 용도상 상이하게 쓰는 거죠. 다르게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위반 건축물로 적발돼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점이 발생될 수 있죠. 자, 반대로 장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장점도 가지고 있죠. 자, 장점은 서울 중심지에서 통상 근생빌라가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월세 흐름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주택 규제를 벗어나서 투자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한마디로 분양권 유지되고요.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됩니다. 재산세, 종부세도 감면 대상이거나 혹은 부합되지도 않겠죠. 이렇게 강력한 주택 규제를 벗어나서 안정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지권은 제가 들고 있는 거죠. 이 근생빌라 낙찰받으면 여기 대지권 5.64평 있죠. 이거는 제가 소유하는 겁니다. 대지권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재개발, 재건축 시 분양권을 지급받아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용도가 아니라 근생 용도였잖아요. 그죠? 출구 전략을 2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진짜 사무실이나 창고나 뭐 이렇게 뭐 공방이나 이런 근생 용도의 상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용도가 상가니까요. 그죠? 주택도 활용할 수 있고 상가도 활용할 수 있고 출구 전략을 2가지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단점보다는 장점이 좀 많은 걸로도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죠? 2가지의 권리상 하자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거를 해지하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총 요약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경매물건의 내 외부 컨디션은 큰 하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리상의 문제 및 용도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했습니다. 즉 현재 설정된 보증금 전액을 인수한다는 생각으로 현 경매물건의 가치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사무소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주변에 이런 근생 빌라가 있을 겁니다. 일반 매매로 나와 있어요. 시세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통상 이런 근생 빌라는 일반 주택 대비 약 20에서 30% 정도는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변에 근생 빌라, 그냥 일반 빌라는 1억이라고 치면 이런 근생 빌라는 8천,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경매로 50% 이하 반값으로 산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이 경매 물건은 확정적인 출구 전략을 세우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낙찰자 본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현재 현 경매 물건은 1층이 필로티 구조로 해서 앞편에 주차장으로 다 막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유동성 인구를 타겟할 수 있는 사업은 불가합니다. 그러니 목적성 타겟을 가지고 있는 사업, 뭐죠? 뭐 사무실이나 공방이나 무인 점포 등으로 상가에 대한 추가적인 낙찰자가 출구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자, 이런 출구 전략을 가지고 주변 근생 빌라 대비 약 50% 반값에 매입할 수 있다면 투자 가치를 충분히 논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다소 존재할 수 있기에 섣불리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매 물건이죠. 제 생각에는 이번 차 시에도 당연히 유찰될 걸로 보여집니다. 한마 1000만원 단위까지도 쭉쭉쭉 떨어질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니 오늘 경매 물건을 보시면서 바로 투자하지 마시고요. 보다 폭넓은 시선으로 전세권이 물건의 힘과 채권의 힘을 같이 가질 수 있구나. 근생 빌라의 장단점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런 물건을 보면서 이렇게 출구 전략을 세울 수 있구나. 이런 경매 근육을 쌓는데 용도로 오늘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근생 빌라는 용도를 양성화할 수 없어요. 건축물 대장상 근생 빌라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주택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려면 주차장 하나를 확보해야 돼요. 주차장 확보를 하나를 어디서 합니까? 어디다 확보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 현 경매 물건은 양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출구 전략을 세우셔서 투자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항상 라이브 채팅 방송에도 저희가 특수 물건 그리고 어려워하는 물건, 매력적인 물건들 계속 가지고 와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한기를 바라보면서 같이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라이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